친중, 친북,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그 간첩 세력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일반 국민들이 현재로서 가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선관위의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 간첩들 이슈입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유일하게 보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기성 언론, KBS, MBC, SBS 이런 주류 언론들은 그냥 가짜 뉴스라고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 바로 그 뉴스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이 99명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라는 뉴스를 시작하면서 이 이슈가 시작이 됐어요. 평택항 통해서 주일 미군한테 인계됐고, 또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다, 중국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부정선거 그런 뉴스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또 이런 뉴스가 가짜뉴스다라는 비판하는 그런 기성 언론들 이슈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스카이데일리 언론사에서 직접적으로 독자께 알리는 글이라고 하나를 올렸었습니다. 첫 번째 글인데요. 이런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 이 뉴스에 대해서 팩트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뉴스를 비판하는 것들이 극좌 매체인지 알 길은 없으나 매우 급하긴 했나 보다. 그리고 팩트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 일본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 중국 정부가 우리 기사를 못 봤을까? 왜 다들 조용할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자체적으로 뉴스를 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 미국으로 압송된 중국 간첩이 한국 실업급여를 받았다라고 뉴스 나왔습니다. 외국인 연수생 신분으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들어왔겠죠. 그리고 선관위 연수원에서 6개월 주기로 계속 교체하면서 체류를 해왔다고 하고, 대부분 조선족 중국 화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화교, 조선족, 이들이 지금 이 별도의 얘기인데,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또 다른 국가에서 살고 있었다면 좀 나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들이 한국말은 알지만 머릿속 깊이는 중화사상, 공산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조선족, 중국 화교, 우리나라랑 같은 한국어 쓰고 우리 민족,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 그 이전에요, 이들의 생각은 이미 우리가 분단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요, 중화사상에 찌들어 있는 중국인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관위 와서 체류를 하면서 외국인 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카르텔을 형성해오고 부정선거를 자행해왔다. 그게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들어와서 실업급여까지 받아갔답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내 여론조작까지도 관여했다. 우리나라 최근에 SBS인가 어디에서 우리나라 교수 또 연구진이 그 인터넷 댓글에 대한 분석을 했었죠. 대부분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여론을 호도하고 조정하고 왜곡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쓰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잡았다라고 그때 뉴스가 나왔었는데, 역시 이 사람들이 이런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보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시절 드루킹,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드루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분명히 중국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됐을 거예요, 이거. 스카이데일리가 또 두 번째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음해가 많다,
그들이 종북 매체인지 국자 매체인지 알 길은 없지만 JTBC 기자에게도 밝혔듯이 같이 취재하자, 공동 취재하라고 말을 했거든요. 공동 취재하자고 말을 했는데 JTBC는 말이 없어요, 또 거기다. 선관위 답만 선관위가 우리 문제 없어, 우리 공정하게 하고 불법 없고 부정선거 없어, 그 말만 하는 거거든요, 선관위는. 근데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믿고 있어요, 언론들은. 그리고 선관위도 그 말합니다. 조사하고 싶으면 영장 가져와. 근데요, 선관위 영장 발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왜? 선관위 다 법관들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지방법원 판사가 선관위 조사하라고 법원 영장 발부해 주겠어요? 자기 앞길 다 막는데? 선관위가 다 대법관이랑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윗대가리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죠. 뭐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을 해? 영장 가져오라니.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건 나는 의미가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영장 가져오면서, 영장이란 건 어쨌든 형사적인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수사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가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고. 그렇다면 국민들 여론 대법관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기관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다 드러내고 우린 떳떳하다라고 증거를 내면서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아무 증거 제시 없이 너희들은 다 부정선거를 극우 유튜버에 선동돼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것 뿐이야, 우리는 문제없어, 그 말만 하고 있잖아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스스로 국가기관이면 스스로 떳떳하게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국가기관이라면서요, 국가기관. 국가기관, 어느 국가기관도 감시받지 않는 국가는 없어요. 선관위 감시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지금 썩어가지고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서 감사받지 않겠다? 감사원 조사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꼬장 부렸잖아요. 기껏해야 불법 채용 비리 때문에 기껏해야 여론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 드러냈는데 1200건? 1400건 부정 채용. 이미 거기는요, 하수 종말 처리장이에요, 거기는. 선관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 해요. 그래서 이런 스카이데일리에서도 지금 뭐 언론이나 선관위는 요런데 선관위 진입한 적 없다, CCTV 봐라, 들어온 적 없다라고 하는데 A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A 부분은 외국인 공동주택이고요. 선관위 소유로 하고 있는 외국인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서 중국인들 연수를 하면서 여기서 조작을 했겠죠.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말하는 외국인, 중국인 99명 간첩들은 여기서 체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간첩단은 주일 미군 기지에서 조사를 받고 일부는 미국 본토까지 압송했다라는 후속 기자가 나왔어요. 오키나와 기지에서 미국 본토로 압송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계속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또 오늘 또 최근에 또 후속 기사로 미국에서는 오토 원비어법 그리고 중국 해커 다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화당 하원 의원과 이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스카이데일리 기조는 일관되입니다. 중국인 간첩 9명을 체포를 했고 미군과 체포해서 주일 미군 기지를 압송을 했고 그들 신문을 해서 한국 내, 대한민국 내 선거, 부정선거 여론조작 자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받았고 그리고 일부는 미국 본토로 압송했고 이런 기조는 일관된데요. 그런 일이 사실이길 좀 바랍니다. 선관위는 당연히 부정선거 허위 보도하는 이 스카이데일리를 형사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뭐 자기들 하는 떳떳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국가기관, 국가권력은요 결국에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고 터져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김대중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첫 전자개표를 우리나라가 했거든요.
전자개표 투표기를 그 문제 있는 전자개표기 있죠. 아주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많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를 해서 처음 당선된 대통령이 김대중이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노무현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구린내가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선관위는. 지금 그동안 계속 그런 불법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이 선관위가 만들어 왔다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김 하원 의원도 계속 우리나라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여기 매일신문이랑 서면 인터뷰에서 탄핵 주도했던 세력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1월 20날짜, 미국 시간 1월 20날짜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도 밝혀내겠다고 예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부정선거 이슈, 특히 미국 자국에 대한 부정선거 이슈도 분명히 언급을 할 겁니다만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메시지와 조치를 취할지 지금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우리나라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희망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 결정된 확실한 미국발 메시지가 없습니다. 너무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트럼프가 가진 가치관에 비추었을 때 실제 중국 간첩의 부정선거 조작 사실을 오히려 중국 공산당과의 협상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가치관에 따르면 그럴 수 있어요. 워낙 뛰어난 기업가고 이 트레이딩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자기 미국 아래로 확실히 두는 조치를 이 물밑에서,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이슈 카드를 이용해서 비공개로 협상을 해버리고 종결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 사법기관 모두 무너졌다.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있잖아요.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유죄 판결받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이슈, 한국에 대한 던질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정작 트럼프의 가치관에 따라서 트럼프는 자국을 우선시하겠죠. 한국보다. 물론 한국도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앞서서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한국보다 더 큰 악이라고 비춰지는 중국을 상대하려면 이 카드를 미국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물밑에서 비공개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중국과의 쇼부를 보고 대한민국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희망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결국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설령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내란죄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이 판을 흔들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그리고 카르텔, 척결이라는 이 생각, 이 운동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정선거에 연계되는 건데,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대만식 선거제도를 반드시 이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만식 선거제도는요,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수개표를 합니다. 가끔 그래요. 선관위에서도 우리도 수개표 한다. 똑같아. 거기에 말장난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대만식 수개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수개표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개표를 하되 전자개표를 분명히 하거든요. 같이. 근데 대만식 선거제도는 온리 수개표입니다. 특히 수개표 정말 손으로 합니다. 특히 투표 장소가 있잖아요. 투표 장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해요. 투표함이 그대로 있겠죠? 절대 이걸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투표함 이동 없이 그날 투표가 종료가 되면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봉을 합니다. 이때 어느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어요. 그 라인 밖에서 볼 수 있고 언론사들 어느 언론사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투표 완료된 시점에 그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투표함을 개봉을 해서 하나씩 열면서 투표 선거관리인이 누구 한 표, A 후보 한 표, B 후보 한 표 수기로 말을 외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까요. 그리고 그걸 칠판에다가 적습니다. 그게 수개표입니다. 거기서 집계를 다 끝내고 가운데로 그대로 다 모아서 발표를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인력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꽃은 공정, 투명한 선거제도입니다. 국민주권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은요, 공정, 투명한 선거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우리 전자개표 하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아니요. 돈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운영된다면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국민은 간첩이겠죠. 중국공산당이겠죠.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될 거는요. 부정선거, 카르텔 꼭 척결하고 대만식 선거제도 도입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친중, 친북, 매국 세력의 대한민국 점령에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으로는요. 경계해야 하는 경계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 국민성이 정말 물론 열의도 있고 능력 있는 국민성인 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냄비근성, 감성주의, 군중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이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거에 집중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왜 우리나라 국민성 때문에 그래요. 그 국민성이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국민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흔든 이 판을 그리고 이 결과를 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집을 결국에는 천천히 잊혀질 그런 사건으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역사는 그래 왔거든요. 이 나라 국민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친중, 친북, 매국 세력들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용을 해볼 거고요. 또 거기에 놀아날 거고. 제가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가 그래 왔어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 스스로의 국민성을 이겨내고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준 이 기회를 우리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 망국의 시계는 더 가속화된다. 어쩌면 이 기회를요. 망국의 시계로 만들지 않고 새로운 정말 엄청난 성장에 엄청난 발전, 엄청난 성장의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기억하고 잊지 말고 냄비근성으로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마지막까지 단합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믿고 기다려봅시다.
감사합니다.